지금 보시는 이 표지는 파워포인트 하나로만 만든 표지입니다. 포토샵도 일러스트도 돈 주고 산 템플릿도 안 썼어요. 여백이 시원하게 잡혀 있고 이 타이틀 텍스트 크기와 위치, 디자이너 감성다운 컬러 조합에 요소 하나하나의 정렬도 깔끔하죠. 어디에 내놔도 꽤 괜찮네 소리가 나오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보통 이런 디자인을 만들고 계실 겁니다. 놀리는 건 아니고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왼쪽은 제가 3년 전에 만든 표지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만든 표지가 오른쪽 장표입니다. 심지어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이 정도 발전이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감각이나 센스, 무자비한 노력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서 그냥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준을 깔고 시작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파워포인트를 켜고 흰 도화지를 보는 순간부터 멘붕이 시작되죠. 오늘은 그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트레이싱 기법. 제가 진짜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궁극기고요. 딱 10분이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익혀두시면 다음 발표에서는 이런 말 들으실 겁니다. 바로 따라와 보시죠. 자, 오늘은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딱 4단계인데요. 이 시간 없을 때 제가 쓰는 순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핀터레스트나 비엔스를 켜고 레퍼런스를 2장 저장합니다. 한 장이 아니라 2장이에요. 그리고 이 2개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A는 레이아웃 담당인데요. 제목이 어디에 붙어 있고 여백이 얼마나 넓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이 구조만 봅니다. 색깔은 아예 무시하시고요. B는 이 컬러 담당입니다. 이건 꼭 PPT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마음에 드는 포스터, 인테리어 사진, 심지어 잘 나온 풍경 사진 한 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색 조합만 훔쳐올 거니까요. 검색 키워드는 피치덱, 세일즈덱, 프레젠테이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오래 쓰지는 마세요. 딱 3분. 두 번째, 이 A 이미지를 이 슬라이드에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 화면처럼 이 2개의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A고 오른쪽에 있는 게 B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2번째 단계로 A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이 사이즈에 딱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꼭 똑같이 맞추려고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최대한 딱 맞게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도형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도형을 넣어서 흰색으로 해서 투명도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화면이 많이 흐릿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상태가 핵심이에요. 흐릿해지면서 이 색깔이랑 사진 같은 게 눈에 좀 덜 들어오고 이 덩어리랑 위치만 딱 보이거든요. 우리가 참고할 게 정확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위에 이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얹을 거예요. 텍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100% 내 문구, 내가 작성할 제목을 입력을 하되 이 글자 위치와 글자 수는 100% 레퍼런스를 따라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표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2줄이죠. 근데 제목도 똑같이 2줄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폰트의 사이즈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고 이쪽에 나와 있는 만약에 부제가 짧다라고 한다면 부제도 똑같이 내 것도 다듬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건 AI만 쓰면 뚝딱 할 수 있는 거니까 글자 수 맞추기 정도는 AI 정도를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위에다가 이 텍스트 상자랑 도형을 얹어줄 건데요. 이 흐릿한 이 윤곽을 따라서 위치랑 크기만 그대로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도형부터. 이미지는 이 정도 사이즈에 대충 들어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윤곽선이 없고 일단 도형은 이 정도 색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임시로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충 글씨의 이 윤곽을 따라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줬어요. 자, 일단 이 정도로 뭐 완성을 하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발표자는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센스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글씨가 들어간다.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글씨 크기를 하고 여기 밑에는 뭐 부서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글씨는 조금 더 작게 뭐 이 정도로 부장님들 눈에 안 보이시려나? 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규칙을 하나 정해보자면요. 이 텍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 걸로 하되 이 글자 수랑 글자 위치는 100% 레퍼런스를 따라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표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2줄이니까 내 제목도 2줄로 맞추고 이쪽 부제가 짧으면 내 부제도 잘라내는 거겠죠. 뭐 이거는 AI만 쓰면 뚝딱 할 수 있는 거니까 글자 수 맞추기 정도는 AI로 뚝딱 뽑아내주면 좋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초보랑 프로의 디자인 센스는 폰트나 색보다는 이 글자 수 조절에서도 많이 갈리거든요. 잘 만든 표지는 보통 예외 없이 이 글자 수가 균형 있게 아주 짜임새 있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이 감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레퍼런스를 깔아주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있던 PPT 화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기존에 이미지가 있던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 김경영 대리의 얼굴이 들어갈 이 프로필 영역에 들어갈 사진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틀 위치와 그 타이틀의 텍스트의 크기 있죠. 그것까지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리고 기존의 로고가 있던 부분에도 우리 로고를 만들어서 이거 다 AI를 활용해서 일단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다음 B에서 가져온 그 사진의 색감을 뽑아야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B를 꺼낼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스포이드 기능 아시죠? 다들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도형 하나 꺼내놓고 한 3개 정도 꺼낸 다음에 도형 채우기로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윤곽선은 없애고 똑같이 다 없앤 다음에 2개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컬러와 이 컬러 이렇게 2가지 색깔 정도를 추출을 했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이 추출한 색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에 맞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어떤 레퍼런스의 색감을 봤을 때 이렇게 흑백 톤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게 굉장히 깔끔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흰색 배경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자,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도형 위에다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고 전체 가로폭을 맞춰준 다음 자르기에서 일단은 도형과 똑같이 자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영역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팀워크를 뭔가 함께하는 듯한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를 하고 우측에 있는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립보드를 딱 넣어주면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색감이랑 똑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AI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톤이 통일돼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김경영 대리의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녀는 컬러풀한 요 이미지죠.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흑백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색감도 조금 더 너무 어두우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 도형에 쏙 맞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건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얼굴 너무 작아요. 잠시만요. 얼굴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녀의 얼굴 위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자, 동그라미에 쏙 맞게 들어갈 수 있게 일단 잘라주세요. 이걸 안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때 이미지가 막 퍼지거나 자기 혼자 엄청 쭈그러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 맞춰주고 똑같이 도형 서식 우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클립보드 들어가면 김경영 대리의 얼굴까지 들어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색깔도 여기선 많이 고칠 게 없었는데 내가 추출한 이 톤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얘를 잠깐 여기다 빼놓고 기존에 있던 이 이미지를 빼주면 이렇게 표지가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한번 원본이랑 나란히 놓고 봐볼까요? 자, 기존의 원본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전혀 다른 자료처럼 보이죠? 레이아웃은 이 A에서 그리고 컬러는 B에서 가져왔는데 결과물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3의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채 안 됐죠. 그런데 이 표지에만 쓰는 기법이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본문 장표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비교표, 그래프장표 뭐 이런 건 핀터레스트에서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깔고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리고 거기에 내 내용만 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지로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표지가 제일 티가 나니까. 이 표지 한 장으로 감을 잡으시면 나머지 장표는 그냥 반복이거든요. 처음에 10분 걸리는데 손에 익으면 5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레이아웃 비율, 여백, 정렬 방식, 색 조합 이건 아이디어에 해당하고요. 반면에 로고, 사진, 일러스트 또는 그 회사만의 독자적인 그래픽 이런 거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뭘 가져왔죠? 이 구조랑 색깔만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아예 쓰지도 않았고 다른 이미지를 썼죠. 게다가 레이아웃은 A에서 컬러는 B에서 따로 가져왔으니까 이 결과물은 A도 B도 아닌 제3의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사실 이 대부분의 예술에서 기본기는요. 이 모사에서 시작합니다. 서예는 임서로 시작하고 미술은 대생 모작으로 시작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문장을 필사하면서 늘었습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시각 분야에 대한 입문은 이 따라 그리기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트레이싱 연습을 딱 3번 정도만 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레퍼런스를 안 깔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백을 어느 정도 줘야 안정적인지 제목을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가 그냥 감으로 잡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실력이 되는 거겠죠. 자, 요즘 PPT 만들 때 다들 AI 쓰시죠? 저도 씁니다. 내용 채우는 속도가 진짜 빨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발표, 임원 보고나 투자 유치 현장에도 AI가 뽑아준 PPT 그대로 들고 가는 건 아니시죠? 과일 선물로 생각해보면 좀 쉬운데요. 똑같은 사과인데 이 빨간색 고무 양동이에 담아주는 거랑 백화점 상자에 담아주는 거랑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포장지도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3, 4시간에 막 쏟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용은 AI로 채우고 포장은 오늘 배운 트레이싱 기법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여러분의 자료의 승부가 디자인에서 갈리는 건 아닙니다. 논리, 증거, 숫자 이런 설득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들여다볼 시간을 텍스트 상자 정렬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디자인은 5분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은 전부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그렇게 만든 자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도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PPT 디자인이 어려운 건 이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다. 둘째,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트레이싱 기법. 이 레퍼런스 이미지는 몇 장이었죠? 2장을 준비한다. 한 장은 레이아웃, 한 장은 컬러. 셋째,
디자인은 5분 만에 끝내고 아낀 시간은 전부 내용에 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앞으로 표지 앞에서 30분씩 멍 때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핀터레스트나 비엔스에 가서 마음에 드는 레퍼런스부터 저장해 보세요. 아, 잠깐만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건 어디까지나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 껍데기를 10분 만에 완성하는 법이죠. 정작 그 안에 이 뭐라고 쓸지 한 문장이 안 나와서 막힌 경험 다들 많으시죠? 그건 디자인보다는 기획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는 AI PPT엔 이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도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저한테 이메일 주신 분들 중 38% 정도가 의견 주신 발표 자료 기획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기획을 시리즈로 이어가기엔 저도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지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해보실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들고 올게요.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지컬랩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발표 자료 PPT를 만들면서 이건 진짜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쭉 이어지는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